순간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할 만한 요소 없이 보이는 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온 장수노인들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고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달리지도 않았고 고강도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직접 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말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히 글로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쓴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보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은지, 내일의 작은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만이라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5분씩 맨손 체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든 좋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해주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난 익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차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먹고 음식 자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사, 소량의 단백질,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때마다 느끼는 감사함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서적인 안정 또한 건강에 직결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일,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33년 동안 새로운 건강법을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수많은 문헌을 검토했고 실제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장수와 건강 사이의 진짜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도 현역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3세인 제가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쇠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와 불필요한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구든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요양원이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기분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는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제가 겪었던 건강 위기는 오히려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건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전 세계 장수마을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이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첼리아나 롤라로아에서 사는 90세 이상의 노인들은 등산이나 헬스 운동 같은 활동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거나 채소밭을 가꾸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죠.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분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는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제가 겪었던 건강 위기는 오히려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건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전 세계 장수마을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이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첼리아, 나 롤라에서 사는 90세 이상의 노인들은 등산이나 헬스 운동 같은 활동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거나 채소밭을 가꾸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죠.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최첨단 운동시설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여 심박수, 혈압, 걸음수 등을 꼼꼼히 기록했고 다양한 활동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예상과 다르게 10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보다 1시간 동안 등산하는 것이 심장에 훨씬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가벼운 걷기에서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과 30분 달리기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긴 시간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하루 중 활동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건강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진료 중간중간 짧은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 저녁 명상 전 3분 심호흡 등 작고 소소해 보이는 활동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3달 후 제 심장 기능은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6달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쓰러지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쓰러짐은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제가 33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은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각 9회, 팔 들어올리기 3회, 허리 굽히기 9회, 무릎 운동 10회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료 중간중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짧은 산책을 하세요. 네 번째는 계단 이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33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으며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씹고 반드시 앉아서 TV나 스마트폰 없이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어깨 돌리기 각 5회, 팔 들어올리기 3회, 허리 굽히기 5회, 무릎 운동 10회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로 중간중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짧은 산책을 하세요. 네 번째는 계단 이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33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으며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씹고 반드시 앉아서 TV나 스마트폰 없이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6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꺼버리고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하세요.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마음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심지어 DNA 복구 능력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제가 33년간 현역 의사로서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제 환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8세의 김영호님은 3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후 장운동이 자연스러워졌고 약 없이도 소화가 잘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81세의 박순철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3분짜리 맨손 체조를 시작해 점차 늘려 결국 15분을 완주하셨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특별한 운동이나 무리한 계획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건강한 삶,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 주변의 기대와 시선을 잠시 접어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방향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제가 아닌 오늘, 바로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머뭇거리기보다는 작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수많은 성공 뒤에는 수많은 좌절과 도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마음가짐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습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입증하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5분의 계단 오르기, 그리고 2년 후의 기적. 정원용님 70세는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계단 1층을 오르는 것조차 숨가쁘고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정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이 걸리는 1층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스스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심장 관련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손주의 결혼식에 직접 축하 연설을 할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다.
76세 김철수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의사 선생님,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김님께 작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20번씩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 조금씩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치의마저도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하죠?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5번째 습관, 올바른 식사 방법은 김님에게 단순한 식습관 개선이 아니라 생존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녁 루틴, 새로운 삶의 시작. 82세 박영수님은 제가 33년간 의사를 해오며 가장 마음 아팠던 환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2차례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에 저는 그분께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전자기기를 모두 꺼주시고 10분만 혼자 시간을 가져보세요. 돌아가신 부인과의 추억,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따랐던 그 습관이 몇 달 지나면서 점점 박님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아내를 만나 우리 자식들 좀 더 보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달 후 수면제를 끊으셨고 6달 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돌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딸은 아버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고 말하고 며느리 역시 아버님이 이렇게 활기차신 걸 보니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님은 이제 아내가 저를 본다면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 습관, 기적을 만들어낸 83세 이정호님은 말기 간암 진단을 받고 6달의 시간을 예고받은 분이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셨습니다. 저는 33년간 연구해온 7가지 습관을 권해드렸고 이님은 놀라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그날 실천할 습관들과 다음날의 목표를 적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일기는 하루하루 체조 시간을 늘리고 식사 때마다 20번씩 씹는 습관을 기록하며 발전해갔습니다. 한 달 후 혼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고 2달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으며 3달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은 지나갔고 1년, 2년,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이정호님은 암센터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목표를 글로 쓰면 실현된다. 뇌과학자 앨런 피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히 글로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쓴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보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은지, 내일의 작은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만이라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5분씩 맨손 체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든 좋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해주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